명절 저녁 사돈집 술자리에서 최 상무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내 아들은 그저 우리 회사에 매달려 사는 월급쟁이일 뿐이야.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민수의 얼굴은 굳어갔다. 사위 덕 좀 볼 줄 알았나? 당신네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아들이 씩씩거리며 물었다. 아버지, 그냥 참을 거예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5층 끝자리. 55살의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그에게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죠. 아버지,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던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아버지. 언제나 단정한 셔츠 차림에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계시죠. 오늘도 고생했구나. 저녁 준비해뒀으니 씻고 나와라. 식탁에 앉은 민수 앞에 아버지가 차린 소박한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몇 가지 밑반찬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죠.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 그냥저냥 버티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예전만큼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처럼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예전엔 재계 모임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어.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온갖 사람들과 만나고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민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평범한 은퇴자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돈도 정말 많이 벌었고 사람들도 나를 알아봤어. 어딜 가나 박 회장님이라고 불렀지. 내 말 한마디면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도 좌우될 수 있었어. 건설업도 하고 무역업도 하고 부동산 개발도 했고. 그런데 왜 지금은? 하지만 다 부질없더라. 아버지가 쓸쓸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족이야. 권력이나 명예, 그런 건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죠. 그때 그걸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중 화면에 한 기업인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 참 오래됐네. 아버지가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지. 그때는 저 친구가 말단 직원이었는데 벌써 저렇게 컸구나.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전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이전무. 정말 오랜만이네. 민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권위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힘들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전화를 끄는 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았죠. 민수야, 내 아들은 요즘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냥저냥 지내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상사는 어떤 사람이냐? 혹시 까다롭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글쎄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아들 말로는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조금 볼 일이 있어서 서재에 있을게. 문이 닫힌 서재에서 또 다른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용하고 신중한 목소리였죠. 민수는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들고 있었죠. 민수야. 네, 아버지. 혹시 내 아들이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대한종합건설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것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그런가.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궁금증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회사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혹시 그 회사를 아세요? 글쎄다.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분명히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는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은퇴자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만 때때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뭔가 범상치 않은 면이 느껴졌거든요. 그 오래된 전화들, 의미심장한 통화들, 그리고 경제 뉴스 속 인물들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들. 심지어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과거가 무엇인지 그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졌거든요. 분명히 아버지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수 가족은 사돈집 초대를 받았죠. 아들의 장인어른이 직접 전화를 걸어 꼭 오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 사돈집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오랜만에 나들이도 좋겠구나. 박 회장은 평소보다 더욱 정중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까지 메고 나선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사돈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사돈어른을 비롯해 친척들과 지인들까지 제법 큰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좋은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자리에는 민수의 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죠. 소개해 드릴게요. 사돈어른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사위가 다니는 회사의 최 상무님이세요. 최 상무라는 남성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대한종합건설 최 상무입니다. 민수와 박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죠. 자리가 무르익어가면서 술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자 최 상무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힘들어해요. 최 상무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 같은 데서는 더더욱 그렇죠. 민수의 아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무님, 그런 얘기는. 뭐가 그런 얘기야? 최 상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지 모르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멈추고 최 상무를 바라보았죠. 최 상무님, 오늘은 명절인데. 사돈어른이 말리려 했지만 최 상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사돈어른. 이런 얘기도 해야죠.
최 상무가 민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아들은 그저 우리 회사에 매달려 사는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평범한 직원이라고요. 사위 덕 좀 볼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네요. 최 상무의 말이 끝나자 자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죠. 상무님, 민수의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최 상무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잖아. 박 회장이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민수가 느꼈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수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지까지 나서시네요? 최 상무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네 가문에서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나요? 작은 무역회사 하나 겨우 운영하시면서.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함께 깊은 모욕감이 밀려왔죠. 제발 그만하세요. 사돈 어른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최 상무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같은 대기업에서는 인맥과 배경이 중요해요. 그런데 당신네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이고. 그때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젊은 친구가 참 할 말이 많구나. 박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젊은 친구들은 세상을 참 단순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 회장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상무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박 회장을 바라보았죠.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자리는 사실상 파탄이 났습니다. 민수 가족은 일찍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민수의 아들이 씩씩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참을 거예요?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신으로서는 대기업 상무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박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상무요? 대한종합건설의 상무라고 하던데요. 그렇구나.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한종합건설. 박 회장의 표정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마치 그 회사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집에 도착한 후에도 민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력함이 한심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서재에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고 받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묘한 반응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두운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밤새 최 상무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버지, 어제 일 말인데요. 그 최 상무라는 사람이 우리를 너무 무시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기분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한다. 박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단다. 박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죠.
서재 책상 서랍에서 박 회장이 꺼낸 것은 낡은 가죽 명함첩이었습니다. 펼쳐진 명함첩 안에는 수십 장의 명함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이게 뭔가요? 내 젊은 시절의 인맥들이야. 박 회장이 명함들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은 모두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명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대기업 회장들의 젊은 시절 명함들이 즐비했거든요.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박 회장이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왔다니요? 저들이 누군지 잘 아느냐? 그 최 상무가 다니는 대한종합건설 말이야.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회사, 내가 젊었을 때 키워준 사람들의 집안이야. 민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창립자인데 그는 내가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거든. 아무것도 없던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게 바로 나야. 그럼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내 말 들을 사람들이 많지.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민수에게 정장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건가요? 내가 직접 봐야 할 것들이 있어.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최상층 회의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중년 남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박 회장을 마치 상당한 실력자를 대하듯 예우했거든요. 이분이 제 아들 민수입니다. 아,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놀라운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회장이 요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영권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군. 박 회장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문제는 최 상무 같은 사람들이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어요. 민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이 사람들이 대한종합건설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자. 박 회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민수를 새로운 사장으로 추천하는 거야.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훌륭한 생각입니다. 새로운 피가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민수 씨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며칠 후 대한종합건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김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은퇴 발표와 함께 새로운 사장 임명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었죠. 새로 취임하신 민수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민수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서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최 상무도 있었죠.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취임하게 된 민수입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최 상무만큼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죠. 취임식이 끝난 후 로비에서 최 상무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최 상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이죠. 민수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게 다짜고 친 고스톱이었군요. 최 상무가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회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민수는 최 상무의 협박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죠.
박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수야.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과거와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자신도 이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최 상무의 차가운 시선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죠. 취임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한종합건설 사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죠. 넓은 사무실과 고급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임원진 회의부터 분위기가 차가웠거든요.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최 상무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실수하나 지켜보는 것 같았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건설업 경험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임원들도 민수를 주목했죠. 경험은 부족하지만 배워가겠습니다.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최 상무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수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다루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다른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무의 도전이 노골적이었거든요. 최 상무님, 민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결정은 사장님이 내리시는 거잖아요. 최 상무의 말에는 명백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혼자 사장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오긴 했지만 정작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었죠. 사장님,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종합건설 새 사장, 과연 자격이 있나? 기사 내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민수의 경력 부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누가 이런 기사를 냈을까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마도. 비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최 상무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계약 재검토를 요청해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영업이사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현대건설과의 공동사업권을 제고하겠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경영진 교체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뒤에서 공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더욱 노골적인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민수의 의견이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일부 임원들은 아예 민수를 우습게 보는 태도를 보였죠. 사장님 말씀도 맞지만 최 상무가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글쎄요,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최 상무의 말은 점점 더 도발적이 되어갔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슬슬 최 상무 편에 서는 분위기였죠.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특히 최 상무가 계속 저를 견제하고 있어서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물러날 리가 없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심을 가져라, 민수야.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니까.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 투자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사장님, 김 회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투자를 재고하신다고 합니다. 민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투자가 철회되면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최 상무가 민수의 사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최 상무가 의자에 앉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차라리 원래대로 돌리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께서 물러나시고 제가 당분간 경영을 맡는 거죠. 최 상무의 본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민수를 축출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요. 최 상무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상무가 나간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무시했던 최 상무에게 굴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고민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사장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비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걸 보세요. 비서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익명으로 배달된 문서입니다. 민수가 봉투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내부 비리 보고서였거든요. 문서에는 아들이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심지어 증거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서류를 들고 외부 인사와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민수를 겨냥한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최 상무님께서 긴급히 뵙자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요? 몇 분 후 최 상무가 사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죠. 사장님, 혹시 아침에 받으신 문서 보셨나요? 민수는 최 상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글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익명 제보를 받았거든요. 최 상무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뭘 더 바라시나요? 최 상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도 있어요. 민수가 그 서류를 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경쟁업체와 내통했다는 증거들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사장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뻔하죠. 최 상무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조작된 것 아닌가요? 조작이라니요. 이 모든 게 CCTV와 통화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인데요.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 상무가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 일이 외부로 새어나가기 전에 사장님께서 먼저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날 점심시간에 민수는 급하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가까운 카페에서 만난 아들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죠.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수가 그 문서를 보여주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아들이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이 사진들도 조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야. 정말 억울해요. 저는 회사 기밀 같은 거 절대 빼돌리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치밀했거든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내가 서류를 들고 누군가와 만나는 거잖아. 그건 그냥 회사 동료랑 만난 거예요. 업무 관련해서요. 아들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사진 속의 상대방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외부 인사로 보였거든요. 카페를 나오면서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그날 오후 회사로 돌아온 민수에게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사회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주요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최 상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사장님께서 오셨군요. 이사회 의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이 있습니다. 무슨 안건인가요? 사장님 가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최 상무가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었죠. 이런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최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최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 이 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이사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큰일입니다. 민수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 같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아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민수야, 내 아들을 믿어라.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함정이야.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인터넷에 관련 기사까지 떴거든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 기사가 떠오른 다음 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거실로 나왔는데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민수야, 와서 앉아라.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 민수가 아버지 옆에 앉자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젊을 때는 권력에 취해 가족을 소홀히 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도 떠난 거고, 내가 일에만 매달려 있을 때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내가 아플 때도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내가 없었지. 민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내게 한 말이 있어. 당신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다고. 그 말이 지금도 내 가슴에 박혀 있단다. 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아들을 지키려면 내 자신부터 당당해야 한다. 과거 인맥이나 권력에 의존하지 말고 내 힘으로 진실을 찾아내야 해. 제 힘으로요? 그래.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야. 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은 민수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아들이 만났다는 외부 인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사진 속 인물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그는 경쟁업체 직원이 아니라 민수 아들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현재 작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민수는 직접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아, 성민이 아버지시군요. 많이 들었어요. 그의 반응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비리에 연루되었다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겠죠. 혹시 며칠 전에 저희 아들과 만나신 일이 있나요? 네, 있었어요. 성민이가 제 회사 홍보 자료 좀 봐달라고 해서 만났거든요. 왜 그러세요? 민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들고 있던 서류는 회사 기밀이 아니라 친구의 사업 계획서였던 것이죠.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의 CCTV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안팀장님, 지난주 CCTV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직접 보시겠다고요?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CCTV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민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된 시간대에 아들은 회사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날 아들은 오후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안팀장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서류에는 그 시간에 기밀 자료를 출력했다고 되어 있는데 민수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아들의 아이디로 기밀 자료에 접근한 시간과 실제 아들이 회사에 있던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들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증거를 조작한 것이었죠. 그럼 누가 이런 짓을? 민수는 IT팀의 도움을 받아 더 자세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기밀 자료에 접근한 컴퓨터의 실제 위치는 최 상무의 사무실이었던 것입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IT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성민 씨의 아이디를 도용했어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 상무가 자신의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민수는 최 상무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최 상무가 예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들을 제거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과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최 상무가 예전에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무슨 말인가요? 작년에 김 이사가 갑자기 사표를 낸 것도 최 상무 때문이었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비리 의혹을 씌웠거든요. 민수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 상무가 조직적으로 자신의 경쟁자들을 제거해왔다는 것을 말이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최 상무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한 결과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서가 나온 것이었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수가 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게 최 상무의 조작이었어요. 그래, 잘했다. 박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해낸 거다. 민수는 비로소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민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이사회에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최 상무와의 마지막 대결만 남았죠. 아들아, 미안했다. 민수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의심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진실이 밝혀진 게 중요하죠.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아버지의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었거든요. 모든 증거를 정리한 민수는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이사회장에 들어서자 최 상무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긴급 회의를 요청하셨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이사회 의장이 물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민수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최 상무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설마 사퇴 발표는 아니시겠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자 이사들이 주목했습니다. 최 상무도 궁금하다는 듯 몸을 기울였죠. 지난 며칠간 제 아들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또 변명하시려는 건가요? 최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맞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죠.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민수가 첫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CCTV 출입 기록이었죠. 문제가 된 그날, 제 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기밀 자료 접근은 오후 4시에 이뤄졌죠.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건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시스템 오류라고요? 민수가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화면에는 컴퓨터 접속 위치 추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아이디로 접속한 컴퓨터의 실제 위치가 최 상무의 사무실이었다는 충격적인 증거였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최 상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요? 민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화면에 최 상무 컴퓨터에서 복구한 삭제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상세한 계획서가 들어 있었죠. 이사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상무님, 민수가 최 상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으신가요? 최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최 상무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건가요? 민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백 없었으면 당신이 여기 설 수 있었겠습니까? 최 상무가 마지막으로 공격했습니다.
민수가 담담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팔아넘기려 한 건 당신이죠. 오늘부로 당신의 모든 비리는 공개됩니다. 화면에는 최 상무가 지난 몇 년간 조직적으로 경쟁자들을 제거해온 수법들이 상세히 나열되었습니다. 작년에 사표를 낸 김 이사의 증언,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죠. 이사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최 상무의 조직적인 범행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건 날조입니다. 최 상무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이 다 가짜라는 건가요? CCTV도, 컴퓨터 로그도, 증인 증언도 모두요? 최 상무가 할 말을 잃고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냥 뭐죠? 민수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엄숙하게 일어났습니다. 최 상무님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동료에 대한 모함입니다.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상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회의가 끝난 후 최 상무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죠. 사장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제 아들에게 하세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건 아들이니까요. 최 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박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해낸 거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인맥이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거든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성장을 이뤄낸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그럼 됐다. 로비로 나오는 길에 민수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최 상무의 음모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상무의 징계가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대한종합건설의 사장이 되었죠. 더 이상 아무도 그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사회의에서 민수는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앞으로는 음모나 모함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임원들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한 이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최 상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과거 일은 잊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만 보죠. 민수의 관대함에 임원들이 감동했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합을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만의 시간이었죠.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회사 일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아버지, 저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어요.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누가 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오히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세대가 가족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박 회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민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젊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걸 내가 이루는구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건 내 자신의 힘으로 해낸 거야.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길을 찾아간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한 달 후, 민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돈집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민수 씨, 이번 추석에는 꼭 오세요. 사돈 어른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걸요. 아니에요. 최 상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민수 씨께 정말 신뢰를 했습니다. 추석 당일 민수 가족은 다시 사돈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사돈 가족들이 모두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사돈 어른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라니요. 그냥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제는 대기업 사장님이신데. 식사 자리에서 사돈 가족들은 지난번 일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 상무의 말만 믿고 판단했던 저희가 잘못이었어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죠. 민수의 관대함에 사돈 가족들이 감동했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이상 사돈집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한 소박한 일상이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었죠. 회사에서도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실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재무이사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의 리더십 덕분이에요. 민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신뢰로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어느 저녁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죠. 아버지, 예전에는 이 동네가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가장 편안한 곳 같아요. 그게 바로 마음의 평화야. 박 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행복이지. 이제야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거든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권력이나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살아가겠다.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가족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삶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민수에게는 지킬 것이 명확했거든요. 가족,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임원진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본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민수는 진정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말이죠.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